침공 초반 약 7,000명의 러시아 군이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중에는 하르키우 전투에서 사망한 비탈리 게라시모프 소장, 마리우폴 전투에서 사망한 올렉 미티아예프 중장 등 약 15명의 군 장성과 지휘관급 인사도 포함돼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러시아 군 지휘관급 인사가 전사한 전쟁인 셈이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제 12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일은 현대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일입니다. 사실 걸프전 이후로 미군 같은 경우에도 그 장성급이 전사한 예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게 얼마 되지도 않은 2달여 사이에 12명 정도 되는 장성급 장교들이 전사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참담한 결과고요. 향후 어떻게 전쟁을 이제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계 2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는 러시아는 어쩌다 이런 굴욕을 맛보게 된 걸까? (2014년) 러시아군은 이미 한 차례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을 겪으며 크림 반도를 침탈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였지만 러시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크림 반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한 것인데, 당시 러시아는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전을 시도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나라의 군이 기동도 하기 전에, 즉 군대가 모여가지고 전쟁도 하기 전에 그 나라를 기반부터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즉 여론전이나 심리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흔들고 정치전을 통해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그래서 동맹이 도와주기도 전에 그 나라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다음에 그냥 나는 가서 당당히 점령해버리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그렇게 뺏겼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에도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저지 등 원하는 것을 쉽게 차지하려 했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판이었다. 푸틴이 간과했던 첫 번째 걸림돌은 기후와 지형적인 걸림돌이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러시아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라스푸티차. 라스푸티차는 해빙기에 비나 눈이 녹아내리면서 비포장 도로가 뻘이 되어버리는 기후 현상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이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개전 직전 탱크 12대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뻘에 빠지면서 일개 중대 전체가 발이 묶이는 망신을 당했다. 설상가상, 러시아군은 라스푸티차로 인해 기동로가 제한되자 포장도로 위주로 일렬 종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며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측에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전략적 판단이 미흡해 피하지 못한 것이다. 라스푸티차를 고려한다면 사실은 12월이나 1월 정도가 개전에 적합한 시기였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전하기 위해서 좀 기다렸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이라는 어떤 정치적 고려, 그 다음에 실제 전쟁의 군사작전에 어떤 것이 더 유용한가 하는 것들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오판과 어떤 오만에 의해서 그 영향에 대해서 간과했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도로 위주로 기동해오는 러시아군의 기갑 부대들을 잘 매복, 또 대전차와기와 이런 것들을 장애물을 잘 운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저지한 것이 큰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